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1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좀 전에 워싱턴에서 상원에서는 PPP 융자와 관련돼서 탕감 조건에 관련돼서 기존에 있었던 8주를 16주까지 연장하는 문제를 오늘 원래 보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투표를 다음 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저는 SBA에서 공지한 탕감 신청서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는 앞에는 어떤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썸머리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탕감액을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요.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먼저 탕감 신청서의 주요 사항을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뭘 계산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각종 종업원의 페이롤 계산해야 되고 PPP 신청 전하고 탕감 기간 보통 이제 8주 지금 현재 8주죠. 이것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16주나 이렇게 급여 차액을 계산해야 되고 PPP 신청 전과 탕감 기간 동안의 FT Full Time Equivalence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종업원 수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급여 삭감액을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10만 달러 이상 종업원 급여를 계산해야 되고 페이롤 관련 비용을 계산하는데 이 관련 비용은 건강보험, 은퇴연금, 주정부세금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세이프 하버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탕감 신청서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 얼만큼 되는 걸 보겠습니다. 이 탕감 신청서는 모두 11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1페이지 여러분이 다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될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PPP Loan Forgiveness Calculation Form. 이거는 페이지 3에 있고요. PPP Schedule A, 이건 페이지 9에 있고, Certification, 이건 페이지 4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설문조사인데요. 이건 제출을 하셔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옵셔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필수 요소를 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급여,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페이롤로 들어가는가? 그로스 셀러리, 그로스라는 말을 앞에 붙인 이유는 네트가 아니에요. 세금을 제하고 난 금액이 아니라 세금 제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그로스 셀러리, 웨이지, 팁, 그리고 커미션, 그리고 페이드 리브, 베케이션이나 이런 거로 해서 페이드 리브, 유급 휴가를 주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런 거 다 포함이 되고 대신 여기에서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의해서 지급된 것은 포함하면 안 됩니다. 이중으로 공제받기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llowance for Dismissal or Separation Paid. 이제 그만두면서 특별히 돈을 지급한 거나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돼요. 이것은 탕감 기간에 발생된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탕감 기간에 발생된 것들. 그래서 요 covered period하고 요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 1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은 제외가 됩니다. 다 알고 계시죠? 탐감 기간 동안 최고 1인당 15,385불까지만 해당된다. 이랬는데 요 15,385달러는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 10만 달러까지만 공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10만 달러 전체를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10만 달러 중에서 어느 기간이요? 8주에 해당되는 기간만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0만 달러 나누기 52주 하면 1주에 얼마가 나오겠네요. 그 나온 1주당 얼마를 곱하기 8을 하면 15,385달러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탕감 기간이 8주가 아니고 16주로 2배로 늘었다. 그러면 이것이 3만여 불이 되겠죠. 네, 3만 700불 정도가 될 겁니다. 자, 탕감액을 줄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융자 받은 걸 탕감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탕감받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업원 수, 하나는 페이롤이 얼마나 줄었느냐. 자,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FTE 이런 얘기는 쉽게 해서 종업원 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웨이지 리덕션 이거는 급료가 줄어든 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화면을 보시면서 좀 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FTE라는 건 제가 쉽게 그냥 종업원 수로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컨셉이 납니다. Covered period or alternative payroll covered period.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제가 이 앞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탐강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이 앞에는 어떻게 계산했죠? 탐강 금액을 받은 날로부터 8주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발표하면서 SBS에서 조금 완화해줬어요. 어떻게 완화해줬냐면 내가 융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8주 또는 나는 PPP 융자를 받은 날이 수요일인데 수요일부터 계산하니까 좀 애매해요. 그런데 종업원들의 급료 주는 것이 그 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까지 계산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급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종업원 월급을 지급한 날로부터 8주를 계산하고 싶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전자, 즉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걸 covered period. 그 다음에 종업원 급료, 나중에 좀 며칠 지나서 종업원 급료를 지급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alternative payroll covered period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컨셉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탐강 기간은 지금 현재는 8주지만 지금 이제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서 이것이 16주 또 이렇게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자, FT 수와 즉 탐감 기간의 종업원 수와 reference period. 자, 여기서 reference period라는 건 또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해서 그냥 지난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해.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오기 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따 날짜를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그냥 종업원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터지기 전에 기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reference period의 종업원 수를 비교해서 결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탐강 기간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의 기간의 종업원 수를 비교해서 정하는 것이 바로 이 지금 말씀드린 종업원 수 결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wage reduction less than 75% 즉 75 만약에 20% 정도만 줄어들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75% 이상 줄어들게 되면 이것이 이제 25% 이상 줄어들게 되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리덕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탐강 기간 좀 전에 설명드렸죠. 급여 지급이 1월 1일 3월 30일 사이에 지급된 급여보다 작게 되면 탕감액이 삭감될 수 있다. 위에 거와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종업원 수를 계산하는 거고 이건 급료예요. 급료가 1월 1일 2020년부터 3월 30일 지급된 그 급료하고 요 탕감기간 8주 동안의 급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기간의 금액이 작으면 요 기간은 지금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라고 보는 거죠. 작으면 삭감될 수가 있다. 융자자가 종업원 급여 수준을 원상 회복할 경우 융자금 탕감 삭감이 면제될 수 있다. 네, 이것은 safe harbor이라 해서 좀 더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6월 30일까지 회복이 되면 삭감이 면제될 수 있고요. 종업원 급여가 25% 이상 삭감된 종업원만 해당이 되죠. 샐러리 종업원의 경우 급여가 줄면 탕감액이 삭감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는 FTE 스케줄 A, 이 스케줄 A가 중요합니다. 신청서에 스케줄 A에 이 FTE 계산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Reference period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냥 쉽게 지난해다, 코로나 터지기 전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월 15일 19년 작년이죠. 6월 20일 19년 요 사이에 월평균 FTE employee 또는 1월 1일부터 금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월평균 종업원 수. 자, 이건 왜 나왔을까요? 네. 작년에는 비즈니스 안 했다. 금년에 비즈니스하다 이걸 상황을 맞이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즈널 인플로이 똑같은 기간입니다. 2월 15일, 6월 30일 또는 금년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왜냐하면 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 농업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따라서 농작물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2주 5월 1일부터 5월 1일 19년부터 9월 15일 19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12주의 기간 것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간은 PPP 탕감 신청서 스케줄 A 라인 11의 FT와 같은 기간이어야 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나중에 그 탕감 신청서 스케줄 A에
라인 11에 거기에 종업원수를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업원수를 입력한 그 기간과 이것이 같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큐멘트를 제출해야 되는데 요 기간에 해당되는 즉 reference period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 기간 동안에 그 자료를 어떤 것들을 제출해야 되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페이롤 텍스 리턴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보고한 페이롤 텍스 리턴을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스케줄 A를 작성하기 위한 워크시트이 있습니다. 워크시트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좀 복잡한데요.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During covered period or ultimate payroll covered period. 제가 아까 탕감기간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는 8주지만 연장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FTE를 어떻게 계산하냐. 평균 종업원 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근무 시간에다가 나누기 40을 합니다. 근무 시간 나누기 40을 해요. 그래서 평균 근무 시간이 40시간이라면 40시간 나누기 40. 그럼 얼마예요? 1이죠. 평균 근무 시간이 20시간이라면 20 나누기 40 하면 얼마예요? 0.5. 그래서 이렇게 4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1. 시간이 모자라서 1이 안 될 경우에 0.7, 뭐 0.3, 0.5 다 무조건 0.5예요. 0.7, 0.3 이렇게 쓰는 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0.5. 그래서 1 아니면 0.5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FTE를 계산한다. 종업원 수를 계산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한 종업원 수 FTE 수는 탕감액, 삭감액 결정에 사용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 수에 따라서 탕감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떻게 줄어드냐면 탕감기간 FTE 수와 탕감기간의 FTE 수, 종업원 수와 reference period,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의 기간의 종업원 수를 비교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탕감 금액이 줄어들게 생겼어. 그랬을 때 회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이프 하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이프 하버. 요거는 2020년입니다. 2020년 2월 15일에서 4월 26일 고용한 평균 종업원 수가 줄어들었고 당연히 이때 코로나 기간이니까 줄어들었겠죠. 2월 15일에 속한 바로 전이죠. 터지기 바로 전에 속해 있던 급여 기간의 평균 종업원 수만큼 6월 30일까지 충원한다면 자격이 된다. 자, 좀 말이 복잡한가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이 예를 통해서 좀 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2월 15일, 4월 20일 평균 종업원 수가 10명이었어요. 좀 줄어들었죠. 그런데 2월 15일 속해 있는 기간 평균 종업원 수는 1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6월 30일 평균 종업원 수가 11명 또는 12명으로 늘어났어. 다시 원상 회복이 된 거죠.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원상 회복이 됐으면 그러면 세이프 하버에 만족이 돼서 자격이 돼서 융자금 탕감 금액이 삭감되는 것을 피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이외에 또 이제 삭감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탕감 기간 중 종업원을 재고용 서면 통보를 했는데 종업원이 근무를 거절했을 경우, 탕감 기간 중에 종업원이 어떤 이유로 해고되었거나 사퇴를 했거나 자진해서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을 경우, 그리고 이 종업원 대신 새로 고용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탕감 금액이 삭감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non-payroll expenses, payroll expense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non-payroll expenses는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는가 보겠습니다. 이자, mortgage interest for personal real property. 부동산에 대한 몰개지 인트레스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퍼스널 인트레스트, 뭐 카피 머신을 구입했는데 융자금이 있으실 수도 있고 자동차 융자금이 있으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모두 해당되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2월 15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해당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렌트 또는 리즈 페이먼트도 다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리얼 퍼스널 프로퍼티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카피 머신 리즈했다든지 그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금액이 언제 일어났어야 되느냐? 역시 2월 15일 이전에 일어났어야 돼요. 그리고 유틸리티, 이거는 전기세, 가스, 워터, 트랜스포테이션, 텔레폰, 인터넷,
이것이 다 해당되는데 이 서비스가 언제 2월 15일 이전부터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한데요. 모든 non payroll expense는 탐관 기간에 지급되었거나 발생되었으면 해당된다 이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융자금 탕감 받은 날부터 시작을 했던 또는 종업원 급료를 지급하는 날로부터 시작했던 8주가 끝나는 날이 있죠. 또는 만약에 이게 변경이 돼서 16주가 된다면 16주가 끝나는 날이 있겠죠. 그 날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끝난 날이 6월 20일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렌트는 보통 1월 1일부터 30일까지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0일까지 급료를 지금 6월 1일 날 페이한 것, 그 다음에 7월 1일 날 페이하는 것 이렇게 되는데 요 기간 동안은 어떻게 됐어요?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요것을 발생한 것을 나중에 7월 1일 날이나 나중에 페이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준다? 포함시켜준다. 그러니까 보통 렌트는 이제 먼저 내니까 그렇지만 또 반대로 늦게 내는 것들도 많이 있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전기세도 그럴 거고 물세도 그럴 거고 뭐 인터넷 비용도 그렇고 쓰고 나서 내게 되겠죠.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렌트는 미리 내니까 미리 낸 것을 또 거꾸로 계산을 해서 그 기간에 발생된 거가 있다면 혹시 빠진 게 있다면 그것도 반영하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계산할 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임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200만 달러 이상 PPP 융자자는 감사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별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PPP 융자 탕감 관련 서류는 6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SB에서는 PPP 탕감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격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고 이 결과에 따라서 PPP 탕감 취소 여부를 랜더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PPP 탕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당연히 탕감 신청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페이롤 다큐멘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Federal, State, 연방주정부의 페이롤 보관 기록, 저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뱅크 스테이먼트, 캔슬 책, 그리고 영수증, 헬스 인슈런스, 리타먼 이런 영수증 이게 다 이게 페이롤 릴레이드 익스펜스죠. 페이롤 코스트니까요. 그리고 워크시트 FTE, 종업원 수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에버리지 웨이지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런 워크시트, 이런 것을 다 해서 갖추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제출하죠? 네, 은행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자료를 SBA에서 나중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non payroll은 어떻게 되느냐? 비즈니스 몰게지 인트레스트. 예. 여기에는 아몰타이제이션 스케줄. 아몰타이제이션 스케줄이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의 변화, 줄어들어가는 거, 페이먼하고 이런 스케줄을 맞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는 영수증, 캔슬책. 여기서 캔슬책이라는 것은 취소된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표를 발행한 것을 은행을 통해서 다 클리어리 된 그 책을 캔슬책이라고 합니다. Lender Account Statement. 네. 그 은행 스테이먼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 렌트, 리즈 어그리먼트, 그 렌트 페이한 영수증과 캔슬 책, 역시 책이 클리어된 거, 비즈니스 유틸리티, 인보이스 리시트 또는 캔슬 책. 왜 캔슬 책을 계속 요구할까요? 네, 리시트만 제출한다든지 인보이스만 제출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죠. 부족하다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PPP 탕감과 관련돼서 보관해야 됐어요. 몇 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그랬죠? 네, 6년입니다. 서포팅 다큐멘트를 보관해 두셔야 되는데요. PPP 스케줄 A, 아까 제가 이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스케줄 A 워크시트에 테이블 1과 테이블 2가 있어요. 테이블 1은 10만 달러 이하의 종업원들을 계산한 그 테이블이고 이건 10만 달러 이상의 종업원들의 컴펜세이션과 FT 이런 걸 계산한 테이블입니다. 예, 이것을 반드시 보관해 주셔야 되고요. 종업원에게 잡을 오프했는데 거절했다든지 해고당했다든지 해고했다든지 자진 퇴사했다든지 이런 모든 서면자를 반드시 보관해 두셔야 되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세이프 하버를 계산했을 때 그 계산한 근거 그런 자료를 잘 보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 설명드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그 SBA에서 공지한 PPP 융자금 탕감 신청서와 안내, 인스트럭션이 들어있는 그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잘 보면은
어떻게 해야 최고로 많이 탕감받을 수 있는 답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제가 7가지 쭉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탕감할 수 있는 팁은 시급으로 지급하는 종업원의 경우, 시간당 지급하는 종업원의 경우는 급여 총액이 줄어도 종업원 시간당 임금 차이가 없으면 탕감액 삭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어떤 종업원이 시간당 20불 받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15불로 줄였다. 그러면 이건 탕감 대상이죠. 그런데 시간은 20시간으로 줄었지만 20불을 그대로 똑같이 줬다. 그러면 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페이롤 리덕션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종업원 수 계산할 때 20시간으로 줄었으니까 20 나누기 40에서 0.5 되기 때문에 그것은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페이롤 리덕션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월급제, 즉 셀러리 종업원의 경우는 급여 변동이 없어야 탕감액 삭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러리 받는 분이 코로나가 발생이 돼가지고서 일을 못하게 해서 월급을 내가 못 줬어요. 그러면 또는 줄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5,000 받는 분을 $3,000로 줄였어요. 그런데 PPP를 받게 돼서 이분을 내가 다시 요 기간만 인상해서 지급을 해줄 수 있느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종업원 급여 수준을 원상 회복할 경우 융자금 탕감 삭감이 면제될 수 있다. 자, 이것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탕감 기간 동안에 급료가 줄어들었고 종업원 수가 줄어들었으나 6월 30일 원상 회복을 했으면 다 탕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 30일이라는 기간은 지금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 따라서 혹시 만약에 탕감 기간이 8주에서 16주로 늘어나게 되면 이것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늘어나는 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종업원 급여 감소가 20% 미만일 경우는 탕감액 삭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죠? 내가 사정이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그 종업원 급료를 삭감을 했는데 그것이 20%만 삭감했어요. 그러면 다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탕감 기간 중에 종업원을 재고용 서면 통보했지만 종업원이 근무하는 것을 거절했을 경우 이 종업원에 해당되는 무엇을 급료는 탕감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탕감 기간 중에 종업원이 어떤 일로 해고되었거나 자진사퇴를 했거나 자진해서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고 했을 경우 그리고 종업원 대신 새로 고용하지 않았다면 다른 종업원을 새로 고용하지 않았다면 탕감액 계산하는 데서 이것은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20년 2월 15일이 포함된 급여기간의 종업원 수만큼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6월 30일까지 충원됐다면 탕감액 삭감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것이 Safe Harbor이에요. 그래서 요 지금 설명드린 7가지 이것이 굉장히 그 탕감액 삭감하는 데 중요하다. 근데 이것뿐일까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너스로 3가지를 더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요. 자, 급여를 내가 가져가야 된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직원이 10명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지금 이제 UI도 나오고, PUA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PPP 때문에 빨리 당신들 출근해. 그럼 내가 급료 줄게. 나 그러니까 탕감 받고 당신들 와서 좀 일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직원들이 저 싫습니다. 지금 제가 많이 나가서 일하게 되면 나는 그 PUA도 끊기고 나 이거 싫습니다. 그냥 이거 받을게요. 자, 이랬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선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PPP 융자금을 내가 10만 불을 받았는데 직원들이 일을 안 해서 40시간씩 또는 30시간씩 일을 해줘야 될 텐데 20시간, 10시간만 일을 해서 3만 불밖에 탕감을 못 받게 생겼어요. 그러면 7만 불은 탕감을 못 받잖아요. 자, 이거 방법이 뭐예요? 내가 월급을 받아가면 됩니다. 내가 월급을 받아가시면 돼요. 왜 나도 받을 자격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한 가지 팁입니다. 두 번째 팁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화면에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 자녀에게 급료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식업을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10명이 있었는데 출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막 투고로 바빠요. 근데 출근 안 해서 이거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방학 동안에 쉬고 있는 대학생 자녀가 있다든지 또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든지 하여튼 어떤 자녀가 있다면 성인이라도
그 자녀를 불러서 일을 시키고 급료를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네, 요즘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스테이 앳 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많이 벌어졌죠? 여러분들께서 컴퓨터 사용할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너무 복잡해. 잘 안 쓰던 걸 쓰려니까.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자녀 중에서 혹시 컴퓨터를 잘 쓰면 그 자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야 이리 와라 그냥 도와달라 이러지 마시고 급료를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왜? 진짜로 내가 비즈니스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는 거니까요. 예, 이렇게 하면 그것도 PPP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UI를 받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해도 PPP 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무슨 얘기냐? 계속 이어지는 예를 들면 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이 줄어들어서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서 급료가 줄어들어서 실업수당을 신청했죠. 그런데 지금 내가 PPP 탕감을 받으려고 출근하라는데 출근을 지금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컨플릭이 생깁니다. 종업원이신 분들은 무슨 말씀들을 하시냐면 고용주가 PPP 탕감 받는다고 나보고 나오라고 그래요. 이러시고요. 또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이 실업수당 받는다고 안 나온다고 그래요. 이럽니다. 근데 사실은 UI는 고용주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건 그냥 종업원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PPP는 누가 관계가 없어요? 종업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종업원이 뭐 PPP 뭐 더 혜택 받는 것도 없고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종업원이 예를 들어서 20시간 일하다가 자기는 PUA를 계속 받기 위해서 30시간 이상은 난 일 못하겠다. 그래서 10시간만 더 일하겠다. That's okay. 그러면 30시간 일한 거 지급해 주는 것만큼 탕감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내가 월급 가져가고 자녀에게 월급 일 좀 주고서 월급 주고 이렇게 해서 탕감을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냐면 PPP 탕감 신청서와 인스트럭션 속에 내가 가져가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고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꼭 직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그런 그 UI와 PUA 때문에 그런 그 갈등이 생길 때는 대안으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PPP 융자의 그 탕감액을 맥시멈 신청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종업원이신 분들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그 PU의 지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얼마든지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PPP를 탕감을 받아야 되는 고용주 입장은 또 종업원들에게 급료를 지급해 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굿뉴스는 PPP 융자 탕감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건이 좀 지금 75% 페이롤이 50%나 이렇게 또 조정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쯤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좋은 소식이 있게 되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PPP 탕감 금액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